무슨 소리야? 가상마켓 대박 다 깨졌어. 무슨 소리야? NFT도 막 반토막 이하야. 망해가는 거 아니야? 다 끝난 거 아니야? 규제가 없다가 맞아요? 불법이 맞아요? 뭐가 맞는 말이에요? 어떤 것에서 그 가능성을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판기아의 배민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배민수 대표님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핫하다는 NFT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근데 또 배경은 또 되게 재밌습니다. 바로 로펌 김현장에서 5년간 M&A 변호사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근데 NFT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참 그 좋은 회사를 나와갖고 더 멋진 일을 위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 자, 우리 배민수 대표님 속속들이 파헤치면서 오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민수라고 합니다. 지금 판기아라는 NFT 관련 스타트업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력이 엄청 특이하단 말이에요. 네. 그 UC 버클리 공대를 졸업하셨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연세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시고, 로펌 김행장에서 M&A 관련 변호사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로펌 재직 중에 클레이튼을 상장했고, 그리고 이제 판기아라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언제부터 이렇게 NFT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NFT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 일단 2015년, 16년 이때부터 처음 알게 됐었고요. 일찍 알았네요. 예. 공대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공대 때는 제가 토목환경공학이었어서요. 관련 전공 자체는 좀 관련성이 없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2015년, 16년 이럴 때 이제 블록체인 존재를 알게 됐지만, 아무래도 김현장이 변호사로 있을 때였다 보니까 변호사로서 그 리걸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겁니다. 상장은 아니지만 이제 클레이튼 관련된 그냥 그런 자문들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지금 현재 메타에서 당시에 이제 만들었던 리브라 혹은 DM이라는 코인은 이제 국내 규제 검토를 했었었고요. 그 당시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달러 같이 연동돼 있는, 뭐 최근에 뭐 루나 이슈로 말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자문을 하면서 처음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알게 됐었는데요. 다만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변호사로서 자문하는 거랑 별개로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은 좀 없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튤립 같이 이렇게 완전 암호화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잠깐 반짝하고 끝날 거라고 이제 믿었던 사람인데,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이제 4년, 5년이 지나면서 결국 제가 생각했던 미래랑은 달리 오히려 블록체인은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고, 튤립처럼 잠깐 반짝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걸 보고 이거는 미래를 잘못 읽었구나, 제가 좀 크게 놓친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대로 공부를 한 게 2019년 이때부터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이쯤의 분들은 무슨 소리야? 가상마켓 대박 다 깨졌어. 무슨 소리야? NFT도 막 반토막 이하야. NFT도 블록체인 기반한 것이고, 가상화폐도 블록체인 기반에서 나온 기술의 화폐고 NFT고 이러기 때문에 망해가는 거 아니야?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타이밍이 딱 그러네요. 또.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 막 장이 뜰 때는 뭘 해도 다 먹히지만 장이 차가워졌을 때 냉정하게 살필 게 있잖아요.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것에서 그 가능성을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런 계기들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암호화폐나 NFT나 절반 정도는 이런 어떤 철학적인 거나 아니면 뭐 탈중앙화 이념 같은 철학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가능성을 보고 열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혹은 이제 투기적인 마음으로, 뭐 모든 사람들의 이제 좀 본능적인 부분이겠지만 다 돈 벌고 싶으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있는 것도 있는데 후자가 너무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기술이랑 철학의 이런 어떤 대중에 대한 접근보다는 그런 투기적인 게 너무 강해져서 사실은 등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실제로 고점 대비 80%, 90% 이렇게 폭락을 한 사례들이 과거에도 2번은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록체인이나 어떤 NFT 이런 것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펀더멘털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말씀 주신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은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계기들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최근 사례를 한 게 그냥 떠오르는 걸 말씀드리면은 몇 달 전에 이제 뭐 새벽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려고 이제 씻고 비몽사몽간에 트위터를 좀 이렇게 봤거든요. 아무래도 웹3 쪽 사람들은 뭐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소식을 트위터로 다 접하거든요. 제일 빠른 것 같아요. 트위터가 요새. 그때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제가 팔로우하는 이더리움 만든 친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받는다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 그걸 이제 리트윗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뭐 정확히 내용은 모르지만 이게 진짜라고 하고 뭐가 됐건 전쟁은 나쁜 거니까 제가 별 생각 없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큰 돈은 아니지만 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0.12도? 0.1보다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혁신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보내는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만약에 원화로 보냈다면은 은행이 만약에 안 하는 시간이었다면 못 보냈을 거고 엄청 여러 단계 거쳤겠죠. 네네. 달러로 환전도 해야 되고 그렇지. 또 일정 금액 이상이면 뭐 한국은행 신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되게 복잡한 기술적인 절차적인 규제적인 이슈들이 있었는데 보낸 제 입장에서도 너무 편했던 거예요. 클릭 한 번으로 됐으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받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가 이제 전쟁,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기관 시설, 인터넷망이라던가 은행망들이 다 붕괴된 상태인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때 트위터로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스페이스X 띄워달라고 해서 인터넷이 되게 됐고 인터넷이 되니까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상의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겪고 나니까 아 이런 것들이 어떤 혁신의 한 뭐 단면이구나. 그래서 이쪽 시내에 있으면서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 펀더멘털은 계속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앙의 어떤 규제나 뭐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여러 가지에서 이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그런 우크라이나 기부가 아니고 나쁜 거였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탈중앙화돼 있다 보니까 규제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네,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불법적인 이제 자금이나 그런 곳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게 굉장히 초기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당탕탕 하면서 그런 좀 해가 되는 부분들은 고치면서 갈 것 같고 상상을 좀 해보면은 아무래도 양면성 중에 하나가 네. 완벽하게 익명성이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투명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좀 모순되는 개념인데 이게 익명성이라는 거는 이 지갑의 주인이 현실에서 누군지를 이 사람이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네. 근데 현실에서 이제 실수로 뭐 트위터에 이거 나야 라고 올리거나 뭐 IP가 추적돼서 알게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네. 그런 걸 조심하면은 그 지갑이 그러니까 웹3의 아이덴티티랑 웹2의 아이덴티티가 연결되는 경우는 사실은 없거든요. 본인이 그쵸. 밝히지 않으면은. 근데 반대로 웹3 상에서는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특정 지갑으로 그런 불법적인 자금이 유입된다면은 그 지갑을 뭔가 이제 뭐 블랙리스트를 해가지고 자금을 거기서 동결시킨다던가 뭐 그런 방식의 접근은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뭐 풀어야 될 숙제는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가상화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NFT. 이것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면 안 돼요? 아, 나 아주 어려서 죽겠어요, 나도. 엄청 깊게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니, 네, 예. 부담 가질 때 예. 제가 다 만나봤는데 네. 저기 그 이두희 대표 네. 또 그랬어요.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어차피 다 1학년이니까 예. 자기가 아는 데까지 이해하고 들어가서 영어랑 똑같은 거죠. 미국 사는 네이티브만큼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만큼, 장사하는 데 필요한 만큼 하면 된다. 저 그 말이 되게 좋거든요. 좀 조금 요거만 한번 여러분 약간 짚고 가겠습니다. 네. 뭐 이미 아실 분들은 많이 네. 아시겠지만 그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또 탈중앙화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기술들이 한 개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가 가상화폐였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는 블록체인 위에서 가장 먼저 검증된 어떤 실용화된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나 원화를 이제 웹2에 쓰듯이 웹3에 쓰는 암호화폐들이 이제 결국 그런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NFT는 아직 그 검증이 다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활용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뭐 전통적인 미술 씬에 있는 것들을 미술 작품들을 이제 NFT로 만들어서 뭐 원 오브 원 작품이나 아니면 하나 형식으로 뭐 웹상에서의 미술 형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지금 NFT가 이제 돈이 모이는 곳은 뭐 BAYC나 뭐 크립토 펑크 같은 뭐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는 분 모시겠지만 뭐 원숭이 캐릭터 10,000개를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그런 식의 컬렉터블 형태로 소위
웹3 상에서의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표출하고 좀 플렉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NFT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또 최근의 시도는 더 나가서 그 200만 명 아까 말씀드린 NFT를 가진 200만 명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의 뭐 입장권이나 멤버십 같은? 회원권이나 뭐 티켓이나 이런 식으로 활용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NFT는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 외에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NFT 관련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디파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이제 생겼잖아요. 네. 그 블록체인 상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이제 암호화폐들이 생겼는데 돈이 굴러가는 곳에는 결국에는 그걸 바탕으로 하는 파이낸싱 기법들이 이제 도입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파이낸싱 기법들이 도입된 게 디파이, 그 탈중앙화된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거든요. 변호사다 보니까 규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네. 웹3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상상하는 모든 걸 발휘해서 되게 발전 속도를 그 극대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투기적인 마인드나 혹은 뭐 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좀 발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 같고요. 근데 가상화폐가 돈이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떤 거예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법적인 정의로는 사실은 돈이라고 보기엔 당연히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웹3라는 세상을 놓고 본다면은 웹3 세상에서도 저는 돈이 어떤 세상의 에너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어떤 미디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웹3도 웹3 세상에서 말이다. 돌아가는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에너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혹은 더 나아가서 솔라나 폴리곤 이런 암호화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결국은 NFT 가상화폐 그러면 불법이냐 아니냐가 이슈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네, 네. 로펌에서 변호사를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시기는 규제가 없다가 맞아요? 불법이 맞아요? 뭐가 맞는 말이에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도 네, 많고, 네. 뭐 특근법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또 네, 논의되고 네, 있는 네. 가상자산 업권법이나 이런 것들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일괄적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분명히 회색 영역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해진 게 없으니까. 네, 네. 회색 영역이 많기 때문에 회색 어떻게 영역. 보면은 되게 빠르게 성장을 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백그라운드가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물론 네. 지금은 제가 휴직을 이제 하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법률적인 이제 뭐 조언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되게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 특근법이라는 법에 이제 네, 암호화폐 특근법. 규제가 도입이 되면서 작년 9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스프라고 이제 그 신고를 해야지 일정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법이 이제 시행이 돼서 규제에 따른 이제 행위들을 해야 될 거고요. 기존 법자에 있는 저작권과의 충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치. NFT를 그냥 팔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모든 블록체인 암호화폐들이 증권으로 보냐 마냐에 따라서 증권으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주식같이 그쵸.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게 되는데 지금의 암호화폐 상당 부분은 증권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사실 되게 열려 있었던 거죠. 뭐든지 할 수 있도록. 2018년인가 19년 정도에 금융당국에서 그 ICO 전면 금지라는 보도 자료를 냈었는데 네. 이게 엄밀하게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가 없이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의 금융당국의 스탠스는 ICO 금지라는 게 있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그냥 이제 ICO 방식으로 발행하는 거는 일종의 그 그림자 규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정부 당국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럼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살 때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를 뭘 제일 주의 깊게 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샀는데 네. 왜냐면 오랜 세월 절벽에도 끼어보고 산도 넘어보고 불도 나보고 한 화폐니까 네, 그래서 걸릴 사람들 걸러지고 이거는 좀 그래도 남아서 작동을 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문자와 꼭 문자가 온다. 야 이거 대박 30배 오른다고 뭐 이렇게 해갖고 문자가 와요. 네. 그 지네끼리 엄청 여러 군데 퍼뜨리는 거잖아. 로드맵만 있고 백서만 있고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것만 있잖아요. 모르죠. 알지 어떻게 알아? 네.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럼 못 사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쏟아붓고 거기서 수십 배를 벌었다는 등 막 이런 일이 사실은 지난 코로나 이후 엄청 많았거든요. 네. 네.
건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외에는 이제 산 적이 없고 네, 네. 심지어 이더리움도 산 게 그렇게 오래되진 다 않았어요. 샀다. 솔라나 클레이튼. 아, 예. 80% 떨어졌어 지금. 아, 네. 괜찮아요. 네. 조금. 어차피 올 게 왔다. 왜냐면 너무 미친 듯이 과열했기 때문에 이게 좀 냉정을 되찾는 시간이 필요해서 사실 오히려 요럴 때 공부하고 준비할 사람들은 다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즘 어떤 거예요 분위기가? NFT가 네. NFT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더리움이랑 블록체인의 어떤 방향성을 믿는다면은 이게 살아나면 또 그 위에서 NFT도 살아날 것 같은데 네. 다만 그때도 지금처럼 그런 투기적인 그냥 이미지 파일만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로드맵만 제시하는 그런 형태의 NFT들만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하. 조금 더 유틸리티가 다양하게 붙어 있고 혹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티켓이라던가 현실에서의 그 대중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NFT도 분명히 많아질 것 같고요. 현실과 연결된 것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대기업들이 요새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예.